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외부에서 요 영상을 방송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우선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은 장스터라고 하고요.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금, 토, 일 3일간 진행되는 이제 스톤 아일랜드 이슈 디렉티드 바이 심제 요 행사 런칭 행사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방송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어떤 것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요 공간이 이제 지금 뒤에 보시는 이 벽이 저희 이번 잡지에 들어간 페이지들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꾸민 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 저희 요 방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프로젝트의 디렉터를 맡은 심재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코커, 가영 그리고 QH의 올드슈와 함께 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바로 옆에 있는 이번 프로젝트 비즐라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와 같이 프로젝트를 지휘한 심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이 시작되니까 좀 더 진지해지시네요, 심재님.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요 비즐라 FM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뭐 앞으로 뭐 1시간 넘게 프로그램 진행할 거니까 여유 있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재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스톤 아일랜드 이슈 비즐라 매거진과 함께한 디렉터 심재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반 전시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어제는 저희가 이제 관계자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저희가 함께 뭐 기념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제 행사가 이제 끝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요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현재 좀 기분이 어떠신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끌고 와서 지금 실행이 됐잖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어제 행사에는 주변 지인분들 그리고 이번 매거진에 함께했던 관계자분들을 초대해서 자리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사실 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솔직한 피드백. 근데 너무 반응과 좋은 격려와 좋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든든해졌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일들이 뭔가 상상했던 일들이 뭔가 이제 현실이 되니까 되게 꿈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 현장에서 노래가 아니라 말하는 토크하는 것도 제가 상상했던 일인데 이거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꿈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심재의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심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재님을 얘기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한번 포토그래퍼라는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심재님은 일단은 지금 거주는 서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포토그래퍼로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컬처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주로 첫 촬영이고 뭔가 이 서브컬처를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행사장에서의 만난 사람들을 담는 아 거였어요. 진짜로 네. 행사 그래서 10대 때도 그렇고 20대 때도 그렇고 저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런 지금 하고 있는 행사 그리고 뭐 스트릿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행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이런 걸 보고 뭔가 눈으로 담고 했던 거를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서 직접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근데 그게 저의 첫 사진 촬영이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비즐라 네. 매거진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스트릿 문화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뭐 타투이스트, 포토그래퍼, 뭐 스타일리스트, 모델 이런 분들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를 촬영을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작점은 어쨌든 꽤 이제 오래됐겠네요. 그러면 포토그래퍼로서 어떻게 보면 첫 시작? 첫 시작은 사실 포토그래퍼를
시작이라기보다는 사진을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첫 시작이었고 뭔가 이걸 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22살 좀 일을 빨리 시작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어, 22살 때부터 이제 브랜드 일들을 조금씩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브랜드의 시작은 어, 뭐 반스나 컨버스나 이런 브랜드를 시작으로 이제 사진 포토그래퍼로서의 이름을 달고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음. 그러면 이제 포토그래퍼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일단은 스톤 아일랜드의 컬렉터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선 저희 지금 이 공간에서도 이제 심재의 아카이브 컬렉팅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어떻게 모으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스톤 아일랜드를 모으게 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멋있어서 모으고요. 네.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이 행보가 저의 저의 뭔가 삶의 모토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의 삶의 모토는 뭐 선택과 집중인데 브랜드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오고 브랜드의 가치나 그런 그런 행보가 되게 저를 옷 제품 단순한 옷 제품이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알고 나서부터 사랑에 빠졌다랄까요? 제일 처음에 존재를 알게 되고 빠진 건 대충 언제쯤일까요? 첫 스톤 아일랜드를 구매하게 된 거는 제가 10대 때 이제 10대 때 모으게 됐어요. 10대 때부터 모았다기보다는 이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원단이나 음, 되게 퀄리티가 좋잖아요, 옷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에 저거 10대 때는 구매를 하기엔 되게 금액이 높다 보니까 첫 옷을 구매하게 된 거는 저가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직전에. 직전에 이제 부모님께 저가 모아둔 용돈이랑 같이 가서 셔츠를 구매했던 게 저가 구매한 첫 스톤할랜드 제품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중학생 때 수학여행 직전에 너무 멋을 부리고 싶어서 엄마한테 땡깡을 피워서 약간 저는 제 돈은 그때 없었어가지고 브랜드 사서 멋을 부리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본인의 돈과 뭐 본인 같이 해서 제품을 이제 갖게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스톤 아일랜드라고 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와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은 이미지는 있으실 텐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브랜드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아까 말한 뭐 원단이나 재질이나 퀄리티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더 저같이 스톤 아일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브랜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멋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는 1982년도에 설립하여 지금 40년이 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음, 제품을 개발한 것도 되게 많고 원단을 뭐 새로 원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원단을 가지고 와서 그 원단을 가지고 옷을 만든 제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이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아이스 자켓 제품이랑 리플렉티브 재킷 이렇게 그리고 첫 컬렉션인 텔라스텔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모두 스톤아일랜드에서 직접 개발을 하였고 예를 들어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방수포나 음, 누가 봐도 이 원단을 소재를 가지고 옷을 안 만들고 생각을 못 해볼 법한 것들을 가지고 스톤아일랜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선택과 그리고 집중을 되게 잘 하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뭐랄까 좀 도전적인 과감한 도전이 저는 브랜드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그거를 되게 잘 이행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개발 뭐 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뒷부분에 본사를 방문한 또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우선 이 어떻게 보면 포토그래퍼이자 스톤의 컬렉터였던 이제 심재 분이 이제 오피셜하게 스톤 아일랜드랑 이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스톤 아일랜드와의 인연은 작년 8월에 서울 성수동에서 아카이브
아카이브 전시 행사를 했었는데 아카이브 전시 행사는 40년이 넘었던 제품을 가지고 되게 전시를 했었어요. 그 전시 현장에서는 본사 분들과 그리고 디렉터인 까를로 그리고 세비나가 방문을 해서 토크쇼도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온 아치라는 컬렉터 분과 한국에서는 파프를 운영하고 있는 임동준 님이 함께 와서 토크쇼도 하고 했던 자리에 저가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아카이브 전시를 하고 있는 제품을 저가 직접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본사 사람들은 전시하고 있는 거를 입고 온 사람이 나타났다. 네. 네. 그리고 거기 현장에는 뭐 패션 디자인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과 20대 뭐 30대 되게 다양한 나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 자리에서 이 본사분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도 이런 아카이브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좀 알고 되게 놀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행사는 총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 첫날에는 저가 입고 간 2007년도 라쏘구마토 제품을 입고 두 번째 날에는 2008년도에 나왔던 재킷을 입고 갔었는데 그래서 총 이틀 방문을 하고 이 사람들이 첫날에서 약간 놀랐다면은 두 번째 날엔 저가 셋업을 다 입고 와서 바지부터 자켓이랑 그리고 가방이랑 다 입고 간 거죠. 모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동방에 예지국에 이런 놈이 있나 하면서 약간 놀란 건가요? 그럼 약간. 네, 되게 놀라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본사분들 본사인 그 프란체스카가 인스타 계정을 알려주면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코리아의 마케팅 담당자인 그때 단킴을 이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고 단이랑은 연락을 조금씩 해오다가 네, 이렇게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도 그동안 뭐 왕래들이 약간 더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교류들이 있었나요? 스톤아일랜드 본사랑? 그래서 스톤아일랜드 본사에서 저 8월 작년 8월에 행사를 다녀오고 어떤 행사? 그 성수동에서 한 아카이브 행사를 다녀오고 이제 2024 FW 전시를 밀라노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밀라노 전시를 스톤아일랜드 브랜드에서는 첫 남성 컬렉션 패션쇼를 하게 된 거였고 거기에 더불어 라바리노 본사인 라바리노를 방문할 수 있는 투어를 진행을 계획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게 되어서 직접 패션쇼와 라바리노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네. 그 본사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심재님이 직접 본사 라바를 가서 사진을 찍어 왔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작은 어쨌든 이제 심재님께서 뭐 아이디어를 주면서 출발했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 본사인 라바리노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카메라 들고 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도 하고 저는 필름 카메라로 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순간들을 좀 카메라로 담아야겠다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저뿐만 아닌 글로벌 사인도 같이 함께 방문을 했는데 뉴욕에서 온 다니엘랑 런던에서 온 사무타로 그리고 아치 그리고 저가 이제 총 4명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뭐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고 저는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필름 현상을 하고 사진을 확인했는데 이게 뭐랄까 약간 그 사진을 보고 좀 그 사진에 약간 빠졌다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스타그램에만 올리고 뭔가 그렇게 네, 난리에 소비될 그렇게 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네 거죠. 근데 거기서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스톤아일랜드 본사인 라바리노가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된 공간이다 보니까 많은 스톤아일랜드 글로벌 뭐 아카이버나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궁금해하시고 반응도 되게 엄청 많은 컨텐츠다 보니까 몇 개가 공개가 온라인 인스타로만 일단 소량이 됐었나요? 인스타로 제가 현장에서 찍었던 거를 인스타로 올렸는데 그게 되게 많은 계정에서 퍼가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히든 뉴욕이나 음, 뭐 그런 오가닉 집 이런 되게 패션 커뮤니티 계정에서도 큰 계정들에서 막 보고하고 하는 게 되게 하입을 많이 받는 공간이구나를 사실 그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 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쉽사리 퍼져 나가는 온라인 매체보다는 좀 제가 느꼈던 감정과 기억을 더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고 싶었던 마음에 이제 종이 잡지를 제가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을 스톤앤드 마케터인 단김과 만나서 이런저런 리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고심 끝에 비즐라 매거진과 함께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좀 큼지막하게 이제 심재가 어떤 구성으로 이 잡지를 구성하려고 했는지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라바리노에서 촬영해온 사진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 저는 한국 잡지사인 비즐라 매거진과 함께하고 그리고 저는 서브컬처 문화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라바리노 사진으로만 하기에는 좀 아쉽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저 주변인 친구들을 촬영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단순히 패션 필름을 찍는 것 같이 화보 촬영의 느낌보다는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그거를 저가 사진으로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총 5인의 5팀을 꾸렸는데 그 중에서는 아티스트 팀인 QH와 그리고 타투이스트 쿨리 그리고 퍼포먼서인 선우와 거북이 그리고 저 그리고 비주얼 팀이 가영이와 서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뮤직 팀인 DJ 코커, 홀리 그레일 그리고 오이글리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저희 게스트 중에서 이제 같이 했던 코커, QH, 그다음에 가영, 콜린도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씩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잡지에 들어간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총 2층,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층에서는 저희 잡지가 나온 것을 기념하여 인쇄소에서 받은 잡지 저 뭐라고 하죠? 인쇄판? 네, 판을 저가 직접 골라서 저거를 다 부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벽 뒤에는 잡지에 들어간 사진들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붙여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저가 올 10월에 출간한 스톤아일랜드 리졸리 책에 한 파트의 커뮤니티 파트인 곳에 저가 나오게 되어서 저 작업실을 그때 촬영을 했었는데 이 공간에서도 저의 작업실을 그대로 뭔가 구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의 아카이브 제품 그리고 스톤아일랜드와 관련된 소품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QH 팀이 만든 도자기 제품을 직접 여기서도 볼 수가 직접 있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24FW 제품들과 저의 아카이브 제품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층에서. 네. 그리고 2층에서는 이번 잡지 촬영에서 찍었던 한국 에디터의 촬영 그리고 라바리노 사진을 큰 캔버스에 인쇄를 하여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영상도 있죠. 영상도 있습니다. 한국 에디터를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5분 30초 정도의 분량이고
그 전에 저희가 이걸 기념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는 1분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직접 오시게 되시면은 저가 이 한국 에디토리얼 촬영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스토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5분 30초 정도의 분량이고 그리고 이 촬영은 장영애 감독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총 글쎄요 준비부터 실제 뭐 촬영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시간이 소요가 된 건가요? 저가 올해 1월에 라바르는 다녀오고 이 사진을 다음과 2월, 3월 이렇게 리뷰를 했으니 지금 11월 30일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준비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반년 그 이상이 훌쩍 넘은 것 같고요. 한 8개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을 하고 사실 촬영을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진행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 뭔가 이 과정 그리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되게 준비하는 데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저는 더 이 결과물이 나온 것도 당연히 너무 좋지만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저의 뭔가 배움이랄까 아니면 그 기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음,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부터 같이 이제 쭉 봐왔는데 네. 그리고 초반에 뭐 같이 보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비즐라의 에디터 팀들 뭐 옥석 뭐 진우 같이 함께 뭐 프로젝트도 쭉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잡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넣고 말하고 싶었나가 좀 저는 궁금한데요. 이 잡지를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사실 이게 저가 진짜 상상을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냥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노래를 만드는 친구들, 도자기를 만드는 친구들, 이 친구들과 한 브랜드, 저가 사랑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기획을 통해서 직접 뭔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마냥 상상만 했었는데 네, 그거를 그 질문이 어떻게 됐죠? 어떤 거를 어떤 메시지 뭐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걸 통해서 네. 뭔가 아무래도 이 라이 구성들이 뭐 에디토리얼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트워크 혹은 뭐 한국에 활동한 아티스트를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스톤 아일랜드를 상당히 좋아하는 컬렉터이자 뭐 포토그래퍼로서 그런 게 다 모인 뭔가 컨텐츠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예, 이게 예,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예. 네.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서브컬처에서의 일들을 잘 모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DJ, 타투이스트, 음, 그리고 뭐 음악가, 모델, 포토그래퍼가 메이저한 세상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마이너한 부류에서도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하고는 다 기존부터 알고 친분이 있었나요? 네, 다 친분이 있고 친구들과 다 함께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구들 어떻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뭐 섭외를 한다든지 뭐 작업을 하시는 분 모든 이런 게 좀 되게 스무스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가 한 1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10명이 넘는 인원을 참여자분들이 예. 참여자분들이 저가 다 컨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진행 과정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이런 디렉팅을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불어 이게 단순한 패션 필름 촬영이 아니라 한 브랜드의 한 브랜드를 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기존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지고 있었던 스톤 아일랜드 아카이브 책을 QH 도자기 팀에 전달을 하고 쿨리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음악 팀에도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이스트 테이블 이번에 만들게 되었는데 그런 스톤 아일랜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개인 작업이 아니라 브랜드 촬영이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사실 어렵고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런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더 잘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노력도 하고 그리고 연락도 되게 심심찮게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커뮤니케이션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완성된 피지컬들이 지금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우선은 잡지가 지금 저희 앞에 총 두 가지 버전 그리고 테이프가 총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테이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테이프가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스트 테이프는 DJ 코커의 비트를 베이스로 이제 래퍼 오이글리가 랩을 하였고요. 그 비트 위에 그리고 비트에 더불어 드러머인 홀리 그레일이 직접 라이브 드럼 사운드로 입힌 곡을 하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스트 테이프에는 A 사이드, B 사이드가 있는데 A 사이드에는 저희가 한 랩 앞서 말씀드린 노래가 들어가 있고 B 사이드에는 인스트루멘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세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파란색 테이프는 이번 2024 FW 카모 제품을 영감받아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거 디자인을 맡은 분은 디자이너 남진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은 둘 다 카모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 두 가지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냥 색이 좀 더 하나가 더 탁 띄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은 1987년도에 나온 아이스 자켓에서 저희가 색을 좀 만져서 만들게 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 테이프가 사실 되게 만들면서 그 과정이 되게 생각이 나네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 그래픽을 구현하는 게 아니면 제작을 하는 그래픽을 게. 구현을 하고 어쨌든 간 이것도 사실 저희가 모든 컨텐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이 되어서 진행을 한 것보다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추가가 된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 테이프도 그 중에 하나고 음악도 사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어진 시간과 시간은 되게 한정적인데 뭔가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게 힘들게 탄생한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안에 속지는 이 테이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영감을 받았고 어떤 제품에서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총 100개를 제작하였고요. 각각 넘버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배포와 좀 사람들한테 보여줄지는 지금 당장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어떻게 해볼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딱 100개 한정으로 일단 이게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죠? 그래서 요 테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서는 전시가 되어 있고 추후 배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실제 종이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커버가 총 두 개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잡지의 커버는 총 두 가지 버전인데요. 저가 라바리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촬영했던 사진이며 여기 공간은 40년이 넘는 브랜드의 역사를 가장 잘 뭔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원단이 다 있어요. 40년이 넘는 30년이 넘도록 개발하고 만들었던 원단이 다 이 한 자리에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면은 그냥 스톤 아일랜드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저는 골랐고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는 이 공간은 이제 아카이브 룸인데 이것도 40년이 넘는 동안의 제품을 한 공간에 모아놨는데 총 10만 개? 4만 개? 그 정도의 피스들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출시를 한 제품도 있고 출시를 또 안 한 제품들이 있고 저는 이 공간에 직접 눈으로 가서 봤는데 그냥 어떻던가요? 가니까. 여기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크기가 대충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사무실 이런 크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크기가 아니고 약간 전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처음 가봐서 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놀이공원에 간 기분이었어요. 아, 네. 놀이공원도 엄청 그 대지가 크잖아요. 그 네. 공간 자체가. 근데 여기는 당연히 40년이 넘는 기간의 브랜드다 보니까 보관을 해야 될 것도 많고 가지고 있었던 제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공장 같았어요. 네, 네, 네. 근데 요런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얘네도 이제 다 보관을 하는 그런 장소인 건가요, 여기가? 네, 여기는 이제 아카이브 룸이고 거기 라바리노 현장에는 직접 아카이브 룸뿐만 아니라 소재를 개발하는 곳과 소재를 테스트하는 곳 그리고 사무실 등등 되게 많이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커버를 이 두 가지로 선택한 이유는 이 한 장 한 장이 스톤 아일랜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서 있는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래서 요 이제 라바리노 사진들도 이 잡지 안에서 직접 확인해 주실 수 있고 또 다른 잡지 커버가 하나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이 커버를 두 가지로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출간하고 그리고 좀 한국의 에디토리얼을 저가 촬영하고 싶었던 계속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네. 커버를 두 가지로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바리노 투 서울이라는 타이틀로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커버 페이지인 비주얼 서희 그리고 가영이 종각 거리에서 찍었던 사진을 골라서 커버로 네. 그 정했습니다. 종각 스토리 잠시 뒤에 출연자분하고 네. 이야기 나눠볼 생각인데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골랐고 그두번 여기 다른 페이지는 남산타워에서 촬영했던 이건 누가 봐도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산타워에서 찍었던 스케이터 선우와 그리고 민혁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버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공개가 지금 퍼블릭한테는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 앞으로 이제 이 잡지의 배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을 지금 계획하여서 한국에서 일단 출간 배포를 하고요. 총 저희가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사실 배포처도 저희가 추후에 공개하겠지만은 딱 보시면은 스톤 아일랜드 잡지를 이곳에서 왜 배포를 하겠구나를 배포처를 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스톤 아일랜드와 관련된 그리고 그리고 비즐라와 관련된 곳을 엄청 신중하게 선정해서 배포처를 골랐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그리고 대구 이렇게 전국에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잘 선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즐라 그리고 뭐 심지어 같이 이제 배포처도 선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저희 두 쪽에서만 배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톤 아일랜드를 통해서도 오피셜로도 배포가 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는 스톤 아일랜드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와 대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밀라노 저희가 본사에 이 잡지를 전달을 하는데 아마
매장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또 다른 되게 중요한 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심지어 비즐라가 함께 만든 이 컨텐츠들이 이제 저희 뭐 한국 채널뿐만 아니라 스톤아일랜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뭐 매장이라든지 스톤아일랜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일반 분들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꿈꿔왔던 뭐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쵸?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뭐 문제 없이 퍼질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기분은 진짜 째질 것 같고요. 음,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말이 안 되고 되게 꿈만 같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게 사실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느낌인가요? 2시에 라디오를 진행하러 가면은 이런 스토리를 되게 막 얘기할 거를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꿈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한 브랜드를 좋아했던 청년이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분과 감정은 기분이 좋은 것 플러스 되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스톤 아일랜드가 조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서브컬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예전보단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재님께서 직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명이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그 아까 말했던 스톤 아일랜드 코리아의 데니얼 단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톤 아일랜드와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도와줬던 분이시기도 한데 뭐 단킴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뭐 그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와 이 저가 라바리노를 가게 된 시작 그리고 라바리노를 다녀와서의 사진 리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일어나기까지에 있어서 단이 없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되게 감사하고 이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면 이런 거를 준비를 해가서 모든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싶다 했을 때 들어주는 고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또 고민을 한번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그거 자체가 되게 업무 이외의 일인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볼 수 맡은 있겠네요. 업무 네. 이외의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제안을 같이 해 주신 본사에 같이 제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지금 이 저희의 이 컨텐츠나 행사나 이 모든 게 다 이제 본사에서도 다 컨펌이 되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저도 어제 이제 오픈 행사 끝나고 단하고 이야기를 뭐 잠깐 나누었는데 본사 측에서도 되게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뭔가 이런 프로젝트가 심재와 스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부터도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 들어서 스톤과 함께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이야기 나눴던 뭐 그런 예정된 거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공개 못 하나요?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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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대충 어떤 카테고리의 프로젝트인가요? 음, SS라고 아,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프링 서머의 약자인가요? 네. 그러면 뭔가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뭔가 스톤과 더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 것들? 함께 하고 싶은 거 저가 이제 포토그래퍼다 보니까
사진 관련된 촬영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같이 뭔가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 이런 에디토리얼 촬영뿐만 아니라 제가 밀라노에서도 촬영을 해보고 싶고 런던에서도 촬영을 해보고 싶고 좀 그런 일들을 촬영으로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저의 촬영. 그러면은 오히려 스톤 아일랜드를 좀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났으니까 뭐 내년이라든지 더 목표로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뭐 사실 큰 목표를 저는 세우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되게 잘 준비하고 열심히 전 하는 성격인데 뭐 지금같이 주어진 그 내년에도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전시를 통해서든 뭐 다양한 방면으로 사진 촬영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이번 이제 행사에서 심재님과 이야기가 거의 종반부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전시가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또 다음 스텝으로 또 나아가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요 세션을 마감하기 전에 뭐 저희가 요거 마감하고도 게스트분 불러서 계속 심재님이 계실 거긴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이 프로젝트를 사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밖에 확인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진짜 좋겠고요. 네, 꼭 와서 저희가 준비했던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게스트분들 모셔서 이제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어떤 분부터 모셔볼까요? 지금 다 와 계신데. 형이 네, 네, 그럼 QH 우선 네 QH 원래씨부터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네 마이크 뒤로 해서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저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제 긴장을 했는지 저희 입술도 조금 말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커피도 있으시면은 네, 주문 왔으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이제 게스트 모신 QH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QH는 아니고 네, 저는 유승원이고요. 네, 아무튼 이번에 재영의 이런 프로젝트에 QH의 팀원으로서 도자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시님 약간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좀 네, 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타입이신가 싶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지금 공간에서 이제 실제 작품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요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하셨는지 한번 직접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었고 원래는 뭐 일단 재영이가 같이 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마이크 좀만 가까이 더 주네요. 같이 하자고 얘기를 꺼냈을 때 사실 제가 제일 잘 저희를 표현하고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를 잘 담을 수 있는 소재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도자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와중에 도자기로 이제 표현을 멋있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네. 근데 되게 아이디어가 사실 많았어요. 뭐 네. 도자기가 이제 형이 주로 만드는 게 인센스 홀더 그리고 화병, 컵 등등 되게 뭐 피규어도 만들고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사실 컵을 만들까 했는데 매장에 저는 진열을 하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전시를 하게 됐을 때 좀 저는 일단 크고 이 형이 진짜 이를 갈았으면 좋았었거든요. 이 형이 레전드를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크고 일단 형 진짜 개쩔게 해야 된다 우리 이거 진짜 멋있게 해야 한다 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형과 이게 고심 끝에 이제 화병을 만들게 되었죠. 개쩌는 거를 만들자고 진짜 그 단어로 왠지 말했을 것 같은데
약간 뭐 이 작업은 어쨌든 스톤 아일랜드가 같이 껴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처음 의뢰 받았을 때 개쩌는 거를 만들자는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약간. 어, 그러니까 재영이가 스톤 아일랜드랑 뭔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올 줄 몰랐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재영이가 워낙 또 저한테 어, 개쩌는 거 만들자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자기 포부가 너무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뭐 저도 좋은 기회고 저로서도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사실 진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재영이의 어떤 그런 뭔가 열정, 네, 그런 걸 보고 개쩌는 거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계획이 되세요? 네. 그러면은 우선 이 작품이 지금 총 몇 개가 만들어진 거죠? 원래 계획은 10개였는데 사실 도자기라는 게 10개를 만들기로 한다고 10개만 딱 만들 순 없고 사실 한 30개 만들었어요. 사실 30개 정도는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들고 뭐 갈라지는 것들도 있고 깨지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외해서 지금 전시장에 박스 안에 DP되어 있는 것만 하면은 12개지만 사실 여기 재영이 책상 위에도 몇 개 몇 개가 있고 있죠. 예. 위에도 위에도 또 있고. 화병에 하나 있고 하면은 아무튼 이 현장에만 15개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컬러들이 이게 지금 똑같은 거가 열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데 뭔가 그 작품이 제가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 옷처럼 질감을 살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미난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현을 이제 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런 질감을 만들었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조금 포인트였던 것 같기는 한데 재영이는 사실 뭔가 스톤 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옷질감을 저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실 옷 질감은 스톤 아일랜드가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 옷 질감이 멋있지만 저는 도자기 질감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 좀 다양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패턴이나 뭐 소재들을 조금 갖고 온 것들은 있지만 최대한 좀 도자기로서 유약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좀 다양한 것들을 내가 표현을 해주면은 이게 더 스톤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옷질감으로서 이제 옷질감으로 그 재미를 보여준 스톤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느낌을 난 도자기로서 보여줄 수 있겠다 좀 다르게 생각해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 네. 있는 색상이나 이런 거는 심재가 골랐나요? 아니면은 직접 제가 네. 재영이가 많이 레퍼런스를 보내줬었고 사실 특히 좀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이 요번 FW 시즌의 패턴, 이 카모 패턴 이거를 사진으로 보여줬을 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걸 도자기의 어떤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얘가 많이 보내줬어요. 옷 질감. 사실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다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컬렉터가 아니기 때문에 옷 제품도 다 직접 보내주고 이거를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이게 직접 만지면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이랑 그런 아이디어를 이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이게 앞서 말했듯이 새로 창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 작업이 아니라 한 브랜드를 알고 만드는 거랑 모르고 만드는 게 다르니까 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작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지금은 여기 전시장이 있지만 추후에도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도 저도 궁금했는데 뭐 이게 뭐 매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이 작품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획은 우선 라바리노 본사로 보낼 예정입니다. 본사로 보내고 사실 그 전에 프리즈 행사를 서울에서 했을 때 본사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CMO인 영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올리버가 이제 왔을 때 저랑 이제 승원이 형 그때 당시에도 프리즈 행사 디너 때 DJ도 플레이하고 그 자리에 오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이 도자기를.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도 선물로 드렸었는데 너무 너무 막 감동하시면서
좋아하셔서 그거를 이제 단통해서 들었는데 라바레노 밀라노 본사에 가면은 그런 진열장이 있대요. 그런 되게 중요한 물건들만 넣어놓는 진열장에 이 도자기를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자기를 올리버랑 주 얘기를 하는데 이 아트피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밀라노로 보내도 되고 라바레노로 보내도 되고 너무 우리는 이거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는 우선 밀라노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게 어쨌든 본사로 밀라노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때도 실제로 만나서 전달했을 때 사실 제가 재영이만큼 벅차지는 않았겠지만 뭐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스톤아일랜드라는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고 글로벌 회사고 또 그 본사가 밀라노에 있는데 그쪽으로 어쨌든 제가 만든 게 한국에서 만들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 본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걸로 간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스토랜드 코리아 일 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저도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꽃병에 이제 사진들 위에 전시된 것도 있고 내부에 있는 사진들 보면은 꽃도 들어있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심재 뭐두 분이 어떻게 뭐 조율을 해서 사진이 만들어진 건지 꽃에 대한 뭐 이야기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꽃에 대한 아이디어는 승원이 형이 다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승원이 형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도자기는 제가 공부한 도자기는 어쨌든 조형만 역할을 하는 도자기도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 도자기는 화병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꽃이 있어야 된다. 쓰임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꽃이 있어야 완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다행히도 멋있는 꽃꽂이를 하는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아서 사진도 멋있게 잘 찍었고 현장에도 하나 DP 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자기의 쓰임 때문에 네, 그래서 2층에서도 실제로 꽃이 담겨서 전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1층에서는 이제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야 아크릴 박스 안에서 직접 이제 관람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 실제 이 물건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두 분도 계속 뭐 워낙 원래 친분이 있었잖아요, 두 분이. 그죠? 네, 두 분은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는 딱 기억이 나요. 저와 그 업트샵에 막 가서 그런 행사 리케이브에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업트샵 그리고 발란사 그리고 카서비스라는 일본 브랜드와 3자 협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승원이 형이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5, 6년은 넘었 5, 6년 된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그게 첫인상이었어. 그때 이제 네, 성원이 형은 네,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나? 그때가 만난 건 처음이고 재영이가 존나 따라다녔죠. 네, 저 편해요 형이. 그래서 거의 저희 한 5, 6년 동안 올해 생일도 그렇고 생일을 항상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5, 6년 기간 동안 생일을 4번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막 생일 파티도 형 작업실에서 하고 사람들 막 엄청 불러가지고 막 그 앞에 테라스 같은 데 있는데 그런데 천막 쳐가지고 막 생일 파티 하고 네, 아무튼 그런 정도로 각별한 형이에요. 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를 잘 안 그래도 하시죠? 잘 네. 안 하니까. 근데 혹시 나오신 게 이 심재의 엄청난 푸시가 혹시 있었나요? 이 출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아, 있었고 네. 네, 울렁증도 있고 사실 네. 카메라를 잘 못 쳐다보면 제일 작은 그래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그러면은 이제 올드시즌 인간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얘기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게스트분과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게스트로 그럼 우선 가영님을 한번 호출해 볼까요? 그러면 네, 가영이를 네, 잠시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떻게 명칭을 불러드리는 게 가장 좋으실까요? 이번에는 가영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가영님 어제 귀가 잘 하셨죠? 어제 저희 다 같이 뒤풀이도 갔었는데 어제도 되게 재미난 시간 다 같이 잘 보냈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번 잡지에서 뭐 커버도 하실 정도로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제 뭐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좀 기분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심지어도 옆에서도 계속 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사실 저는 이 매거진이 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사람들이 스톤 아일랜드를 얘가 좋아하는지 모를 때부터 봤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뭐 집에 있으면 이제 뭐 계속 이건 얼마인 것 같아? 이건 얼마일까? 하면서 막 맨날 보여주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모아 돈도 모으고 그건 것도 모으고 하면서 뭐 아 네, 그러니까 가영이는 저가 성수 아카이브 행사에 본사 사람들과 연이 닿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서 아카이브 제품을 입고 가영이도 이제 그때 본사 직원들이랑 인사를 하고 사실 밀라노 가는 일정도 가영이도 같이 리스트에 있었었는데 이제 상황상 이제 저 혼자 가게 되었고 아무튼 이 모든 잡지뿐만 아니라 저의 스톤 아일랜드에 대한 여정과 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네,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가영이죠. 잠시 말 끊지 말아주시고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모든 걸 봤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일을 같이 한 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약간 원래 말을 되게 잘하는데 이 커피 때문인 것 같은. 네. 근데 어쨌든 이 가영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전에도 이제 이 옆에 있는 심진님께서 뭔가 제품을 컬렉팅하는 것도 뭐 보았고 그의 이 스톤아일랜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말이 네. 잘 안 나와요. 네. 감격.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네. 같이 지낸 세월이 갑자기 쓱 지나가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가영님께서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이 모든 전의를 다 봤잖아요. 어우, 어유. 네. 휴지 있나요? 저도 당황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쵸,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다 봤는데요, 같이. 심재님 오히려 심재님, 네, 심재님도 눈물이 지금 글썽거리나요? 아, 네.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의미가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심재랑 같이 하면서 옆에서 이제 계속 같이 봤던 입장이다 보니까 또 많은 감정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재님도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가영님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가영님하고 어떻게 이제 요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가영이랑 이제 서희 누나가 맡은 파트가 비주얼 파트인데 저가 하고 싶은 뭐 음악, 도자기 그리고 쿨리의 타투 등등 퍼포먼스 다 뭔가 패션을 보여주기에는 개성이 너무 강한 그 부류다 보니까 네. 좀 비주얼적으로 이 제품과 패션을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와 잘 맞을 모델을
생각하고 찾고 있었는데 네. 남자 모델이 아닌 여자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스톤아일랜드 브랜드는 남성복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자가 입었을 때는 또 이렇게 보이게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멋있게 보이게 될 수도 있구나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시작이 올해 스톤아일랜드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모델이 이제 패기구가 이번에 참여해서 네. DJ 패기구님이 참여하게 돼서 했는데 뭔가 그 시기도 적절히 잘 맞게 된 것 같고 그런 이유에서 서희랑 가면 멋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제일 멋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종이 잡지의 커버로 나왔던 요 사진도 이제 촬영할 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 우선 가영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네. 가영님 이게 그러면 제가 운 네. 이유가 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아니면 전시회 와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작업같이 아 잘했네, 아 멋있다, 아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 다 있었으니까 이게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갑자기 약간 울컥 해버려가지고 운 거고 그리고 또 울컥하면 안 되는데 제가 빠르게 그럼 다른 질문을 들어볼게요. 예. 네. 우선 여기 참여를 그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커버에 나온 이미지들도 그렇고 이제 뭐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 파트를 하셨는데 우선 요 촬영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네. 특히나 이 카모 제품도 뭐 입고 나오시기도 하셨고 이 어떤 부분으로 요 잡지에 참여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영이 덕분에 스톤 아일랜드 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옆에서 다양한 얘기 듣고 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저도 되게 다양한 걸 하잖아요. 옷도 네. 하고 음악도 하고 근데 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묶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이렇게 이런 거를 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를 체험하면서 제가 제 인생 살면서 이제 느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꾸려 나갔을까? 음악에 대한 부분도 아니면 문화에 대한 부분도 되게 다 뎁스가 있으니까 그냥 믿고 한 것 같아요. 믿고 한 것도 아니고 감사하죠 이걸 같이 한 게. 그리고 네. 이제 이 촬영은 되게 사실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되게 막 좋은 막 수백 년의 스태프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영이가 심지어 날씨도 더웠었죠 우중충 이때. 더웠나? 네, 네, 되게 맞아요, 더웠던 맞아요. 날씨였고 오히려 이제 아 맞아 땀을 흘리면서 했었어요. 이게 또 겨울 두꺼운 옷이다 보니까 그런 컨디션에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들로 이제 진행을 했던 심지어 겨울에도 이 옷을 입으면 땀이 나는데 그 여름에 입고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로구 쪽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심재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제 뭔가 허리 에디터리얼을 통해서 한국적인 면도 좀 같이 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두 분과 함께했던 촬영에 대한 좀 뭐 기획 의도라든지 뒷이야기도 좀 궁금하네요, 심재님. 저는 그 서울에서 촬영을 했을 때 서울에 좀 아이코닉한 장소들을 골랐어요. 거기서 뭐 종로뿐만 아니라 남산타워 그리고 뭐 종로 3가, 낙원 악기상가 그리고 종각에 있는 네온 사인 가득한 거리 이런 모습을 간판이 누가 와도 한글이 있잖아요. 간판을 보면은. 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봤을 때 한국의 가장 아이코닉하면서 누가 봐도 한국스러운 곳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에 그런 아이코닉한 장소들을 선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작업실도 그렇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도 종로구이다 보니까 사실 종로구는 저에게 되게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충무로, 종로, 남산타워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 제품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뭔가 셀렉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두 분이 좀 뭔가 색적으로도 이미지로 봤을 때 뭐 대비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서희랑 가영의 옷은 저가 리스트를 전달을 하고 가영이는
둘이 다 직접 골랐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음, 비주얼적으로 잘 보여주고 이런 모델 일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아서 이제 저가 직접 리스트를 전달을 해서 가영이랑 서희가 골라서 입은 옷이에요. 근데 좀 그 리스트에서 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뭐 메인 컬렉션, 고스트 피스, 마리나 컬렉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메인 컬렉션에서 이번 FW 카모 제품이 이 두 제품이 좀 되게 아이코닉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을 또 추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파트별로 사람들의 직업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신상을 입는 게 모델 파트가 제일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작업자들한테 새로운 컬렉션을 입으면 이게 좀 자칫하면 조금 그 의도와 그런 자연스러운 맛이 헤쳐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참여하신 두 분은 실제 모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네, 분들이 제일 예. 새로운 걸 입는 게 좀 구색이 맞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심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스톤 아일랜드 기존의 원래 이미지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에서도 봤을 때 좀 그 방향성이 더 바뀌고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오히려 이런 뭔가 촬영이라든지 기획 의도를 들었을 때도 생각이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음, 뭔가 저희 나라가 네. 아직 스톤에 대한 팬층이 사실상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와 국내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차분히 하셔도 됩니다. 얘기하려는 편하게 네. 가영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게 정리를 생각이 못하겠어요.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영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가 봤을 때 해외에서는 이제 해외라고 봤을 때 영국 런던에는 가영이가 되게 거주도 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었는데 런던에서의 스톤 아일랜드 이미지는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되게 접근을 해서 문화적으로 되게 커뮤니티가 크거든요. 많은 아카이버들이 런던에 있고 그리고 많은 빈티지 샵에서도 런던 안 가봤지만 알 정도로 런던에는 뭐 다양한 빈티지 샵이 있으면 스톤 아일랜드 빈티지를 되게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빈티지 샵과 다르게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아직 그 스톤에 대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만 같아서 그런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재영이가 그런 부분을 알리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보기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되게 이 매거진 만들어지는 이게 정말 약간 예, 뜻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위에 이미지 중에 하나도 이제 손톱 네일 쪽을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일에서도 이제 뭔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가영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제 친구 나연이가 한 건데 워낙 되게 신기한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냥 단박에 네일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가 떠올랐었고. 그리고 이게 비주얼적으로 옷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가영이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는데 뭐 헤어도 저희가 직접 따서 전문 용어가 어떻게 되죠? 브레이드 브레이드 브레이드를 이제 가영이가 원래 봤던 그 분에게 직접 가서도 그런 머리를 따고 왜냐면 사실 그 한 장의 사진을 봤을 때 말 그대로 비주얼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려면은 그런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마냥 이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좀 여성스러운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여자인데 남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시하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내려면 이런 머리가 조금 지금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골랐던 것 같고,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사실 다른 분들은 이런 작업을 하고 타투를 하고 뭐 그림을 그리시고 하면서 녹여내고 각자 할 말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모델이다 보니까 비주얼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각적인 게 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사진을 찍혔을 때 조금 더 하나하나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재밌는 요소가 많아야겠다. 그러니까 머리도 조금 특이하게 갔으면 좋겠고 손에도 뭐가 있어야지 당연히 조금 더 보여질 거리가 하나 생기고 근데 그 안에 의미를 넣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뭐 어떻게 네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 우리 같이 옷이랑 패턴을 맞춰보자 색감을 맞춰보자 하게 된 거고 맞아요. 그래서 머리, 헤어 그리고 네일은 가영의 아이디어가 엄청 큰 사진으로 봤을 때 큰 비주얼적인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네일 작업도 김나연 템페인츠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되게 많은 아이돌 이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촬영에 가장 좀 비주얼적인 큰 요소가 된 것 같아서 별도의 잡지 페이지를 또 넣었어요. 크레딧과 함께.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같이 촬영하면서 뭔가 디테일을 되게 많이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머리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다 디테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가영님과 이야기가 종반부로 가고 있는데 뭐 가영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앞으로 뭐 또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 또 있든지 혹은 뭐 어떤 활동 또 계획하고 계신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년 10월 달쯤에 이제 앨범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 쪽에 좋은 회사를 만나서 네. 이제 음악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영이가 직업이 모델뿐만 아니라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DJ를 또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앨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이 가영이를 모르면은 어떤 앨범인지 아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DJ도 하고 음악도 만드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얘기를 했다가 스톤을 조금 엮고 싶은 게 이제 스톤 아일랜드 본사 밀라노 쪽에 C2C라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많이 골라오는데 그 아티스트들의 대부분 보면 좀 커머셜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는 그런 분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되게 익스페리멘탈스럽고 그러니까 실험적이고 되게 자기의 자아가 강하게 표출되면서도 사람들한테 좋게 들리는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골라서 이제 하신단 말이죠. 테이프도 만들고 거기서 LP도 네. 만들고 저는 그 움직임이 되게 새롭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에서 주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찾아보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이번에 다음에 내가 아티스트로서 데뷔를 하게 된다면 네. 그 라인업에 꼭 들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뭐 심재처럼 드림스 컴 트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계속 그러면 활동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예. 혹시 아까 뭐 말을 약간 더듬거나 좀 그랬던 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이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더 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거나 있으실까요? 진짜 오늘은 생각이 좀 꼬여가지고 말을 너무 못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예쁘냐고 많은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뜯어봐주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이렇게 모색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만. 그리고 가영이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음, 가영이가 생각하는 서브컬처와 이 서브컬처에서 되게 활동을 가영이는 오래 했잖아요. 모델 그리고 DJ. 그래서 가영이가 바라보는 서브컬처 그리고 이 스톤 아일랜드 비즐라 이 잡지에 대해서 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훅 좀 듣고 싶어요. 어떤지 이 그럼 얘기가 현장에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어,
그 과정을 다 보고 한 거를 어떻게 느끼는지 너무 제일 가까운 사람의 피드백이다 보니까 그걸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취향과 어떤 걸 좋아한다라는 그룹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네. 어떤 나라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 듯이. 당연히 미술을 하는 사람은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포토그래퍼는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그거를 표현을 하든가 하는 그런 얘기하는 부분들은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서브컬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머셜의 반대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비판까지 가면 좀 너무 말이 길어지나? 어떤 그런 거에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볼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멋있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 또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부터 뭔가 모든 걸 다 알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흘러가다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다 흐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든 핀터레스트든 너무 시각적인 게 자극적인 게 많고 이게 멋있네 저게 멋있네 하면서 그거를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순간들도 몇 번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 과정 안에서 되게 사실 기회가 오는 것도 기회를 잡는 것도 되게 힘든 때인 것 같고 왜냐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계속. 그렇죠. 왜냐면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전파성이 되게 강하기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빨리 알 수가 없고 따라하기도 되게 어렵고 되게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 보니까 쫓고 쫓기는 것 같이 계속 더 빠르게 더 많이 약간 더 자극적이게 이렇게만 가는 시대인 게 좀 아쉬우면서도 그 안에서 놀고자 하면 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네. 왜냐하면 전파성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런 걸 아무리 좋아해서 한국에 틀어박혀 있다 한들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 날 알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톤 아일랜드랑 재영이의 작업을 봤을 때는 많은 좋은 운들이 겹쳐서 나타난 진짜 이거 그냥 마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딱 만들어진 것 같아 뭔가 이게. 그래가지고 서브컬처를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약간 요즘에 시대성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단순히 그냥 서브컬처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진짜 뭐 미니진도 아니지만 나름 비판을 한다면 사실 이제 약간 말이 좀 조금 틀리신 것 같은데 이제. 네. 되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특이하고 멋있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그러면서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욕망에 관련해서 서브컬처가 이용되는 순간도 되게 많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다가도 더 진정성 있게 좋아해주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뭐 피해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런 경량성에 있어서 약간 좀 앵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아쉽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가영이 말이 그건 것 같아.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빠른 이 트렌드와 이 흐름이 민감한 직업이잖아요. 특히 잡지사는 더 그거를 담아내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하는 일도 되게 트렌드에 민감하고 흐름에 되게 민감한 직업인데 전 사실 이번 종이 잡지를 만들면서 종이 잡지를 사실 지금 만드는 곳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던 곳도 없어진 추세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손쉽게 볼 수 있고 손쉽게 알고 알 수 있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종이 잡지는 사실 되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돈도 그만큼 소비가 되고 근데 이런 빠른 흐름 속에 하나의 뭔가 진정성 있는 음, 매체를 또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되게 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영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가 하고 싶었던 이 종이 잡지에 대한 기획 의도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요즘에 저희 작업실이 그 충무로 인쇄소 골목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할 때마다 진짜 저희가 어떻게 보면 MZ라고 하고 뭐 X세대라고 하는데 저가 97년도이니까 98년도고 딱 그 어떤 선장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뭔가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단어를 까먹었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거에 양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까먹었는데 그런 저희로서 점점 디지털 쪽으로 풀려나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 새롭고 하지만서도 같이 가져가면 좋은데 사람들은 한쪽은 뭔가 좀 그러니까 옛날 거다 보니까 좀 아날로그적이었던 그런 감수성들이 조금씩 배제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특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2000년대생이나 뭐 하물며 이번에 최근에는 2008년생도 만났어요. 아, 네. 그렇게 2008년생. 나는 그렇게 요즘에는 또 시대 변화라는 게 많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 있구나 그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를 충격을 받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최근에 봤던 이렇게 충격 뭐였나요? 약간. 시대 차이라고 하면서 밈 뭐 돌아다니는 아. 그런 거가 진짜 있구나 뭐 실내화를 안 신고 뭐 아니면 애들이 뭐 내가 아는 뭐 트웬티원 노래를 모르고 막 네, 뭐, 그런 느낌. 예, 예. 그런 느낌 뭐 네. 그래서 이대로면 그 뭔가 좀 그러니까 재영이가 좋아하는 거는 어디에 편향된 게 아니라 고루고루 섞이는 그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작업에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인간을 친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약간 약간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음, 하세요 말. 아유, 갑자기 울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새로움이 뭐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안 섞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이렇게 자기식대로 배치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물러갈게요. 네. 약간 주제가 좀 이제 넓어지긴 했는데 너무 어쨌든 넓어졌어요. 어떤 맥락인지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특히나 이 한국이란 그래. 나라가 또 워낙 이제 흐름이 빠르고 게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웹적인 게 너무 센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두 분 같이 그렇지 않은 스탠스로 움직이는 분들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이제 그런 분들의 작업들이 좀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재석이 된 느낌이네요. 약간 뭔가 이 풀어나가는 걸 이제 정리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스톤 아일랜드를 질문하셨고 그렇지만 이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막 몇 년 동안 이 브랜드 하나를 놓고 이게 좋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아직 이런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되게 많은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간추리려고 하니까 좀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그러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큰 브랜드라고 해서 이런 걸 브랜드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라는 그 지점을 계속 정하면서 작업을 하는 친구라는 걸 전하고 싶었다가 말이 좀 네. 틀린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많은 친구라는 거를 제 입으로 말해주고 싶었다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뇌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다 네. 여태까지 완벽하게 근데 예. 지금 근데 정리가 된 그거를 것 같네요. 예. 지금에서야 함축한 것 같아요. 그걸 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뭐 음. 그렇다. 네, 이제 또 예. 측근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 심재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선 그러면은 이제 가영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게스트이시죠? 오늘 이제 DJ 코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J 코커 코커. 인터내셔널.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코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저희 셋 다 이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우선 코커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DJ 코커입니다. 비슬라 FM에서도 레지던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커님 뭐 이제 요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분야로 참여해 주셨는데 우선 요 이번 저희 잡지에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해 주셨는지 우선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음악 했고요. 카세트 테이프도 제작했는데 거기에 오이글리랑 어, 홀리그레이 같이 작업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아까 말했듯이 뮤직 파트에서 이제 촬영할 때 이제 직접 등장도 하셨고 그리고 그 파트에서 만든 이제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음원 뭐 카세트에 들어있는 음원도 작업을 직접 하셨는데 우선 요 프로젝트들은 두 분이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뮤직 파트를 선택했을 때 사실 뭐 섭외를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인물 중에 좀 떠올랐던 다 떠올랐지만 그 중에서 코코 형이랑 좀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코코 형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 형은 그냥 단순히 음악만 트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말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모든 DJ분들이 노래를 트는 직업이지만은 이 형이 갖고 있는 음악들이나 직접 음악을 만들고 그거를 클럽에서 노래를 틀고 그런 뭔가 아이코닉한 시그니처 사운드도 있고 단순한 DJ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코 형은.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비전도 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도 되게 좋아하고 축구도 되게 좋아하고 축구장! 스톤아일랜드도 물론 좋아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DJ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을 때 코코 형이랑 너무 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뮤직 파트가 코코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이제 하셨는데 뭔가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뭐 코코님도 같이 뭐 이런 아이디어 짜는 거에 뭐 서로 피드백 뭐 주고받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가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코코 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를 리스트 폴더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음악을 셀렉하는 과정에선 당연히 래퍼 오이글리 그리고 홀리그레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사실 형이 처음 보내줬던 비트에서 저는 그냥 이게 제일 좋았어요. 지금 나온 이 비트가 제일 좋았고 네.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셀렉을 했고요. 그 리스트 중에 제일 제가 욕심이 있는 트랙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이거를 내주겠다 하고 내줬었죠. 네. 총 몇 개 정도 파일이 그때 갔나요? 한 3개였던 것 같은데 약간 네. 뭐 어떤 특정 뭐 스타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걸 요구했던 게 있을까요? 좀 제가 직접. 아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저를 다 존중해줘서 그냥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원래 버전은 약간 좀 케이크샵에서 나올 것 같은 그 멜로디의 삐머였는데 그 홀리그레일이라는 친구가 리얼 드러머니까 저는 삐머 드럼이랑 삐머 드럼이 나오다가 뭐 리얼 드럼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딱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오이글리 랩이면은 그냥 이거는 이 트랙은 그냥 끝났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재가 딱 그걸 고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를 제공을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소스로 올라갔던 뭐 드럼과 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조율이나 뭐 어떤 구상했던 그런 게 있을까요? 비트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다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어떤 드럼이나 트랙을 만들었을 때 뭐 MC랑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 MC들한테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말 해. 여기에 너가 하고 싶은 라인을 짜라고 하는 편이고 저는 MC들이랑 제가 작업할 때 래퍼들이랑은 잘 안 했어요. MC들이랑 많이 했지. 근데 저는 그 MC들이 좋은 게 어쨌든
뭐 래퍼가 댄스 트랙에 못한다라는 말은 아닌데 제가 어쨌든 UK 장르를 좋아했고 MC들이랑 하는 이유가 그런 댄스 트랙에 프리스타일처럼 랩을 하거든요. 라인도 짜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았고 그래서 오이글리랑 이번에 했었던 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 삐머 트랙이나 드럼 브레이크도 나오고 리얼 드럼에 또 그런 랩 라인을 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음원들이 어쨌든 뭐 디지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뭔가 같이 이런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상을 했는데 테이프가 나온 거에 대해서도 뭐 어떤 뭐 코코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테이프 나온 피지컬에 대해서 실제로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 아이디어가 있었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사실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고 뭐 CD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였어요. 원래는 이게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음악을 만들고 테이프 아니면 CD를 저는 당연히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된다. 결과물이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이 카세트 테이프랑 저는 CD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그냥 음악을 디지털 포맷으로 듣는 게 아니라 손에 쥐고 이거를 하나의 뭔가 오브제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카세트 테이프는 CD였고 이제 형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죠. 나는 형들 음악 만들면은 나 카세트 테이프나 좀 CD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게 카세트 테이프 되었죠. 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는 LP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가 좋다라고 했는데 제 욕심은 LP를 하고 싶었지만 이 기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심지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디렉팅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덕분에 이런 에너지가 참 부럽습니다. 코코님도 에너지 많지 않으신가요? 아 저 요즘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어요. 떨어졌나요? 네. 요즘요? 아. 그럼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경, 아니 저형 먼저 얘기해요. 아 저는 그 코코 형이 저는 모르겠어요. QH 형도 그렇고 뭐 코코 형도 그렇고 뭐 뭐 이유가 있어서 사실 사이가 어떤 좋은 사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친해져야겠다 이런 거 뭐 이유가 있었던 건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형이랑도 막 사진 촬영도 개인적으로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형이 좋아서 멋있어서 따라다녔어요. 아, 근데 따라다녔다기보다 그냥 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막 누구랑 처음에 어떻게 친해졌어요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비슬라 FM 놀러 가고 뭐 어디 뭐 워크샵 이벤트 있으면 거기 팝업 갔다가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라서 그냥 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여서 그냥 그리고 저희가 뭐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각자 어떻게 보면 하는 직업이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고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형도 이 문화 쪽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좀 얘기를 잘 통하고 이 관계가 더 깊어진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멋있고 그리고 이건 좀 별로인 거에 대한 그 기준선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코코 형이랑은. 그래서 뭐 이번 프로젝트도 그렇고 사적인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런 놀이 뭐라고 해야 될까 놀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스톤 아일랜드 뭐를 컨텐츠로 해서 비슬라 FM도 하고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은 저는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까 가영이가 말했듯이 너무 많잖아요. 뭐가 너무 많은데 내용이 있는 게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생들이랑도 세대가 저도 이제 92년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형들 나이가 됐어요. 저는 동생들이랑도 친해지고 싶은데 물론 제가 낯을 많이 가리긴 하지만 이야기할 놀이터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옛날 케이크샵 같았을 때는 케이크샵 놀러 가서 너 뭐 해? 나 이거 해. 너 작업물 이건데 들어볼래? 약간 이런 케이크샵 모델씨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흩어져 있고 에너지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심재 같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격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포커면 술을 안 마시잖아요. 저 심재님은 많이 드시죠.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또 스톤 아일랜드랑 코코의 공통 키워드 중 하나가 또 UK라는 단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스톤 아일랜드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더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브랜드 자체가 뭔가 영국적인 냄새도 좀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한번 뭐 심재나 뭐 코코가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 어쨌든 저는 영국 음악을 좋아하고 제가 막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막 그런 거는 아닌데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심으로 축구를 저는 좋아해요. 축구를 한 20년 동안 본 것 같은데 영국 축구장 가면은 일상복으로 입는 옷들이 스톤 아일랜드고 제가 막 10년 전에 막 그라임이 떠올랐을 때도 그런 아티스트들이 입던 것들이 스톤 아일랜드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옷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이거 멋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국을 안 가봤는데 형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 뭐 카니발이라던가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뭔가 문화적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런던에 곧 갈 계획인데 런던에 가서 좀 그런 형이 했던 얘기를 직접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런던의 문화들 그리고 스톤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형이 그냥 옷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이 패딩 조끼를 받았을 때 형이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스톤과 또 영국 이거는 어떻게 뭐 저도 아는 게 어떤 뭐 축구적인 키워드나 뭐 훌리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두 개가 이제 붙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들었던 바로는 그 훌리건 그 축구장을 갈 때 막 그 축구의 진정한 팬들은 우승을 하거나 자기 팀이 지고 있을 때 막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밴을 당할 수도 있고 축구장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톤아일랜드 옷 자켓을 입고 갔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값어치가 있는 옷이다 보니까 그럴 때 밴을 당한 사람들도 이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톤아일랜드 옷을 많이 입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훌리건들 제가 축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저도 이제 뭐 다른 브랜드들도 뭐 좀 비싼 브랜드들도 그런 이유로 이제 입장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생각해봤을 때 여러 브랜드 중에서 뭐 많은데 또 이게 스톤으로 또 간 것도 저는 사실 궁금해서 뭐 그게 뭐 팩트가 아니더라도 좀 예측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왜 또 약간 또 이제 굳이 생각해보면 스톤이 또 UK라는 키워드랑 붙는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가 좀 전 실제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사실 브랜드 이미지를 되게 잘 메이킹하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가영이가 말한 것 같이 스톤 아일랜드 뮤직이라는 또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DJ 그리고 음악가들을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부터 역사를 보면은 단순한 뭐 화보 촬영이든 에디토리얼 촬영이든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꼭 모델로 쓰더라고. 그냥 아무나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캠페인도 보면은 뭐 DJ 피기그뿐만 아니라 리암 맥그리거가 엠버서더 모델이 되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되게 아이코닉하면서 뭐랄까 그냥 제일 멋있고 떠는 거를 다 스톤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런던이라는 도시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뉴욕 못지않게 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뭐 스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스투시라는 브랜드도 런던에서 촬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냥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문화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곳이 런던이다 보니까 이제 스톤 아일랜드 갖고 있는 아이코닉한 문화, 그리고 런던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이 잘 맞아 떨어져서 런던에서 있는 많은 분들이 스톤 아일랜드를 또 좋아하지 않나.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밀라노에서 본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빈티지 의류도 되게 많이 오고 가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한국은 되게 멀잖아요, 밀라노에서. 근데 런던에서 밀라노는 되게 가까운 나라고 자연스럽게 옷이 왔다 갔다 하기에 많은 빈티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그런 뭐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런던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런던 문화와 이제를 한국에서 이제 많이 알리고 있는 사람 중 한 분이 이제 DJ 코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뭔가 뭐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이제 그거가 지금 연결이 된 뭔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코코라는 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코코가 바라보는 스톤 아일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축구도 워낙 좋아한다고 얘기를 주셨고. 약간 영국 양아치 제 네. 이미지상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제가 아까 그 축구 이야기했을 때 그런 밴당한다는 이야기를 그 데이비 베컴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오아시스도 내한오잖아요. 오아시스도 이번에 룩북을 찍었고, 두 명 다가 아니고 한 명만 아. 한 거죠? 그럼 맞나요? 예. 그런 거 보면 딱 이미지가 영국 양아치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톤에서 공식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서 진짜 가장 모델 중에 이제 높은 티어의 사람으로 이제 선정되게 됐는데, 그 이미지가 아까 말했듯이 영국적이면서도 반항기 있는 이런 키워드를 가져가는 사람들로 또 헤드로 내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랜드가 이제 되게 플레이하는 것들이 보면 재미난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막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근데 스톤을 입으면 사람들이 약간 사람이 바뀌나요, 약간 약간? 마음가짐이 나 오늘 좀 양아치가 되고 싶어. 나 약간 오늘 축구장에서 좀 기분 좀 내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지금 멘탈이 좀 약한데 좀 더 강해지고 싶은데 할 때 스톤을 딱 빼입고 음악을 틀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 마음가짐부터 나는 오늘 죽여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옷이 주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스톤을 입어서 나는 좀 거만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는 더 양아치스럽게 해도 된다라는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재밌네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톤이 뭐 스톤을 입었을 때 그 형이 말한 것 같이 그냥 뭔가 어깨가 좀 올라가요. 이 와펜이 주는 되게 힘이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자세도 약간 거만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옷이 약간 양아치라고 표현했는데 양아치라기보다 나 좀 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이 좀 올라간다. 자신감이 더 올라가는 자신감이 느낌이 올라간다. 있다. 네. 실제로 심재님도 스톤 아일랜드 옷이 많잖아요. 입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저는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저의 감정과의 생각으로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스톤만 입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스톤밖에 안 보여요. 사실 오늘 옷이 이제 눈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생각과 그만큼 이 브랜드를 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안에서 이제 음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미지 촬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코코님은 어떻게 뭐 이게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 안에 화보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디렉팅은 어쨌든 심재가 이미지 디렉팅은 다 심재님이 하셨고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를 제가 올해 여름 게토레이를 했을 때 네네. 개인 컷으로 찍어줬었거든요. 그게 반야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스피커인데 그때 게토레이 파티 프로모 영상을 찍으면서 프로필도 찍고 했을 때 심재가 그거를 찍고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았는지 네.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르던 생각이 나네요. 그거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나갔던 생각 나네요. 맞아. 저는 그 그러니까 스톤하는 촬영하기 좀 전에 형이 뭐 이런 개인적인 촬영을 하는데 형이랑 원래 부탁 잘 안 하거든요. 촬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 근데 당연히 형이 하자 해서 가서 봤는데 스피커가 좀 저가 생각한 스피커 아니더라고요. 그냥 개멋있고 이거를 어쨌든 형은 이 스피커에 대한 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 촬영에도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 쩌니까. 그리고 심재가 그런 사운드 시스템 문화를 디테일하게 알진 못할 테지만 어쨌든 이 스톤 아일랜드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운드 시스템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더 여기에서 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올해 게토레이 했을 때 프로세스 이태원에서 사운드 시스템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파티를 항상 할 때 좀 더 딥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티를 할 때 그냥 그런 겉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그 음악만 아니고 이미지나 그냥 그 분위기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 사운드 시스템이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데 이 기회에 또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컬처를 알릴 수 있어서 좋네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화보들을 보고 또 이 스피커는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에 있어서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지만 타 브랜드를 아까 이야기해서 얘기했지. 네? 뭐 하세요? 아까 스투시에서 2년 전인가 그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레전더리 사운드 시스템 분들이랑도 그런 캠페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컬처적인 거를 가져오고 오리지널리티한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진짜 이 세대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같이 끌고 가는 브랜드들을 정말 칭찬해. 네. 네. 그럼 요 촬영 관련해서 뭐 비하인드 같은 게 있을까요, 심재님? 촬영 비하인드는 이 촬영도 저희가 여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형들이 특히 코코 형 제일 고생했어요. 왜냐면은 저 패딩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덥게. 근데 형은 저희가 뭐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햇빛이 너무 쨍쨍한 날이었어가지고 형이 뭐 얼굴이 엄청 빨개졌었거든요. 사실 옷을 입고 계속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이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저 패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캠페인 영상이니까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싶었는데 체력이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처음 컨셉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는 약간 냉동고 같은데 아니었나요, 이게? 그래서 냉동고에서 했으면 조금 덜 더웠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냉동고가 실행이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저도 기억나는 게 그 공간 서울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었는데 좀 공장 같은 느낌이었죠. 되게 멋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인터뷰가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뭐 코코님도 이 뭐 프로젝트 관련해서 심재한테 혹은 뭐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심재가 디렉팅한 사람 중에 한 퍼즐일 뿐이고 어쨌든 이 기회로 어쨌든 스톤 아일랜드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뭐 뭔가 모델 친구들도 있고 도자기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 컬처를 보여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되게 좋은 브랜드들과 그런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저희 코코님은 이제 잠깐 저희가 마무리를 할 건데 같이 셋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네. 앉아주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출연하신 게스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다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요 방송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끝내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재님께서 뭐 방송 마감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있으시다면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요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관련해서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사실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코코 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서 뭐 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비즐라 매거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비즐라 매거진의 행보 그리고 이 종이 잡지를 꾸준히 발간을 하는 곳이 한국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비즐라 매거진에 다시 한번 진짜 리스펙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네. 비즐라 매거진이 없었으면은 이 매거진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를 이번 저희 잡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뭔가 매력이나 이미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참여한 친구들에 대한 행보 그리고 앞으로 작업물이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고 저 또한 이 프로젝트뿐만 아닌 또 저의 개인적인 작업 또 촬영을 꾸준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재님이 원하시던 이야기 많이 좀 공유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희 전시는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민이 마지막 할 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인사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